서울 바로 옆인데 전세 하락률이 전국 1위인 곳이 있답니다. 폭락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전세가 하락률을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죠. 최근 10주간 또는 2025년 1월 달에 전세가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을 조사를 해봤어요. 빨간색이 지날수록 많이 떨어진 건데 광명시가 독보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서울 바로 옆에 있고 그렇게 좋다는 광명이 말입니다. 인천 중구도 최근 10주 동안 많이 빠졌고 이천, 인천 서구, 평택,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그란데하고 휘경, 디센시아 입주가 많죠. 자, 안성, 의왕 이런 순서로 최근 10주 동안 많이 빠졌고요. 2025년 1월에도 비슷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보면 광명, 인천 중구, 의왕, 인천 서구, 김포, 동대문구 이런 순서로 빠졌다. 평택. 이름이 최근 10주 동안 많이 빠진 데랑 2025년 한 달 동안 많이 빠진 데랑 거의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금리하고 입주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가격은 금리하고 입주 물량의 함수다. F 가로 열고 금리 콤마 입주 물량 가로 닫고 이렇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광명시의 작년, 올해, 내년, 후내년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 이 파란색이 뭐냐면 보통 이야기하는 적정 입주 물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구의 0.5%. 그 적정 입주 물량이 뭐 맞네, 틀리네 이런 말이 많은데 중요한 건 광명은 적정 입주 물량 파란색 대비 빨간색 키를 보시면 이게 몇 배예요, 몇 배? 5배가 넘어가요. 뭐냐 하면 적정 입주 물량 0.05가 맞네 틀리네 말하기도 전에 5배 이상 많으니까 뭐 너무 많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작년에도 많았고 올해도 많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11,000세대가 들어가요. 11,000세대. 그리고 2026년에도 여전히 적정 입주 물량 대비 2배 그리고 2027년에는 3배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쏟아지니까 신축이 쏟아지니까 전세 가격이 다이렉트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파트는 망고쌤. 자, 보시죠. 광명시는 이 지도를 보시면 광명 뉴타운하고 철산동 재건축 단지에 동그라미들 많죠?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다 입주 물량, 입주 물량. 색깔이 이렇게 약간 녹색에 가까울수록 좀 많이 남은 거고요. 이 빨간색이 뭐냐면 지금 입주하고 있거나 최근에 입주한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광명 뉴타운하고 철산동 재건축 있는 구역에 입주 물량이 계속 몰려있고 앞으로도 계속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광명역 인근에 입주 물량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쪽은 끝났고 전부 다 광명 뉴타운 그리고 철산 재건축 쪽에 입주 물량이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데 이게 계속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죠. 앞으로 2년 동안 입주 물량이 2만 세대 가까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거냐.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광명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기 힘들 거니까 광명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야. 단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기 힘들 거니까 단기적으로 자산을 많이 불려 나가야 되시는 분들 보통 2년 주기로 본다고 그랬죠. 제가. 그런 분들은 광명에 집을 사시기보다는 다른 곳을 선택하시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죠. 작년 초에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광명이랑 성남이랑 많이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럼 성남시를 한번 볼까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는 거죠. 이 파란색이 적정 입주 물량인데 실제 입주 물량이 파란색보다 키가 훨씬 작죠? 맞냐 틀리냐 논란을 떠나서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적정 입주 물량 대비 입주 물량이 너무 적은 상태고 그리고 2026년에는 입주 물량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당장은 수익률 면에서 성남이 나을 거다. 광명보다. 그래서 제가 성남에서도 특별히 제가 아끼는 곳이 한 3군데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말 많은 인천 서구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파란색 입주 물량 비교해서 보시면 2배, 3배, 2배, 3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입주 물량이 적정 입주 물량보다 꾸준히 2배, 3배, 2배, 3배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물량의 가격이 오르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면 다 나오는데
이 아래쪽에 빨간색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인천 서구 그러면 여기 아라뱃길 기준 여기는 이제 검단이라고 하죠. 검단. 여기 청라 신도시 그래서 성남동 일대 이렇게 되는데 성남동 일대에 올해 입주 물량이 있었어요. 이 여파가 지금도 계속 되겠죠. 근데 청라 자체에는 입주 물량이 거의 없고 시간이 많이 남았단 말이지. 검단의 입주 물량이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검단은 이 아라뱃길 기준으로 위쪽인데 인천 서구에 속하지만 원래부터 김포였고 김포랑 거의 경계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같은 생활권이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면 이 서구의 물량의 영향이 김포에도 갈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지속적으로 여기도 계속 입주 물량이 들어오니까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기 힘들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입주 물량하고 지도에 표시만 해보면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평택 한번 볼까요? 평택. 평택 입주 물량 한번 보십시오. 파란색 대비 보면은 이게 3배, 4배, 3배, 몇 배예요. 앞으로 입주 물량이 계속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평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평택에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다. GTX도 나중에 개통이 될 거다. SRT도 들어오고 지지역 인구는 입지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하니까 좋다. 투자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평택에 삼성전자 공장은 세계 최대인데 자동화가 많이 돼 있어갖고 실제로 고용되는 인원들이 얼마나 될지는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평택에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집을 더 많이 지으면 집값이 내릴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지금 현실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안중업, 그러니까 평택에서도 서해안 쪽으로 아주 외곽에 삼성전자 공장도 없고 미군 기지도 없는 이쪽 안중업 쪽에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예전에 갭 작다며 1억 이하라며 투자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거죠. 다른 곳은 똑같은 1억 이하라도 그래도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이런 데는 진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지나갔거나 2025년 거라 그랬죠. 그래도 그나마 이쪽은 빨간색이 많아서 올해 지나면 물량이 그나마 좀 줄어드는데 여기는 보십시오. 초록색이 많지 않습니까? 내년, 내후년 입주 물량이 계속 많다는 거죠. 뭐 보승 공단이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공장에 비할 바가 아니고 G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SRT가 지나가는 건 아니고 이쪽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와도 삼성전자로 인해서 오는 사람들보다 집을 더 많이 지으면 집값이 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세종 이야기도 예전에 했었죠. 세종에 공무원들이 많이 내려온다 그랬는데 입주 물량이 터지면 내려오는 공무원보다 집이 더 많으면 집값이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볼 줄 알아도 참 쉬운 건데 말입니다. 안성도 한번 볼까요? 안성? 안성시는 조금 다릅니다. 작년에 많았는데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내년 되면 적정, 후내년에는 없다는 거죠. 보통 이게 이제 작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분위기 좋을 때 이 분양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럼 가서 사고 1억 이하 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물량이 터져가지고 입주 물량이 쭉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전세 못 빼서 난리가 나고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새로 분양하면 분양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입주 물량이 확 몰렸다가 또 입주 물량이 확 없어졌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택처럼 특별한 호재가 있으면 막 입주 물량이 많은 와중에도 신문에 광고 때리잖아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미래가 어쩌고 이러면서 분양을 받아야 될 이유들이 막 나오는데 안성은 뭐 특별히 삼성전자 공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큰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종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해도 세종고속도로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주해서 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도시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자, 안성도 1억 이하 엄청 많이 했죠. 2021년, 2022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1억 이하라고. 또 2천 있죠, 2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2천은 2천만 원 오르고 4천은 4천만 원 오르고. 자, 여기 보십시오. 올해 좀 잠잠한데 또 입주 물량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올해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계속 입주 물량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서울은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제가 왜 자꾸 서울 하냐 하면은 입주 물량이 많지만 양상이 다르다는 거죠.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이런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입주 물량이 있지만 강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자, 이게 올림픽파크 보로원이랑 그 주변인데요. 입주 물량 작년에 이만큼 있고
물론 작년 11월에 입주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작년 물량으로 잡혔는데 이게 올 봄까지 계속 영향을 주긴 할 겁니다만 올해부터는 입주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2026년에는 강동구 입주 물량이 아예 없어요. 2027년에 128세대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지나가면 분위기가 좋아질 거다. 이런 거죠. 이런 분위기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입주 물량이 있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만 좀 볼 줄 알아도 해결이 되는데 그런 공부보다는 그냥 호재에 신문기사에 이런 데 넘어가가지고 집을 사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꼭 거기를 사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거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약간은 데이터를 좀 볼 줄은 알아야 된다.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아파트는 망고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파란색은 뭐냐면 안전지대 같은 거죠. 안전지대. 서울 중심으로 보면 다 진한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안전하다라는 거고 그 외에 안성, 평택, 외곽지역이라든지 인천의 신도시 지역들은 보면은 빨갛죠.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되는 거고 그나마 서울 근처는 빨간색이더라도 오래 지나면 입주 물량이 또 씨가 마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더라도 서울 안에 타이밍을 보고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줘도 못 믿으시면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내 집 마련도 전략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이유가 투자냐, 실거주냐에 따라서 전략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투자로 생각한다. 내가 자산이 아직 적어가지고 빨리빨리 불려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2년 단위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데는 어디일까? 결국 반대로 이야기하면 2년 내에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난 실거주다. 실거주는 장기적으로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0년, 15년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애기도 키우면서. 그러면 장기로 보면 결국 가격은 입지에 수렴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강명을 누가 물어보면 드리는 말씀이 이런 거죠. 강명의 집을 사는 이유가 투자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거주로 하시는 겁니까? 투자도 되고 실거주도 되면 좋죠.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2년 단위로 자산을 빨리빨리 불려나가기를 원하느냐, 광명에 꼭 살아야 돼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려고 하시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본인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 광명이 당장은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눌려 있겠지만 광명 같은 경우에는 철산 재건축 해가지고 전체가 새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입주 물량이 정리가 되고 나면은 업그레이드가 확 될 거거든요. 길게 보면은 실거주 하면서 애기들 키우면서 살다 보면은 시장 수익률을 또 상회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